영상을 다룬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은 제가 타링에서 진행한 비디오 클래스의 동영상 제작 올인원 클래스 강의 중 가장 첫 번째 영상인 동영상 제작의 기본 요소 4가지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거 없이 꼭 배워야 할 내용들만 담아서 핵심만 배울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상 제작에 입문하고 싶으시거나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마저 영상 보실게요. 알아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 해상도, 픽셀, 화면 비율이죠. 영상 제작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인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정말 쉬우니까 멍 때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아시나요? 간단합니다. 그냥 사진들이 여러 장 모여서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연속 사진이랑 다를 바가 없죠. 매 순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불연속적인 정지된 순간 여러 장이 모여서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영상은 한 장 한 장 멈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은 사전상 틀, 액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무려 영화나 비디오의 한 장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전으로도 영상 제작의 기초를 배울 수가 있네요. PC의 유튜브 플레이에서 키보드의 쉼표, 점을 누르면 한 프레임씩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몇 번 해야 1초가 지나가는지 아시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는 아이패드 프로를 드립니다. 네, 정답은 영상마다 다르다입니다. 왜냐면 1초에 몇 프레임이 지나가게 할 건지는 직접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1초에 담기는 프레임의 개수를 프레임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이외에 초당 프레임 수, 프레임 per second, FP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F만 붙여서 단위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럼 1초당 몇 개의 프레임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이것도 모르고 제작한다면 대략 난감할 겁니다. 나중에 이 프레임 레이트를 직접 골라서 출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프레임 레이트를 몇으로 하면 되는지 직접 알아보자고요. 1초당 프레임이 2개다. 그럼 2fp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영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겠죠? 보다시피 굉장히 끊겨 보이고 이렇게는 영상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프레임이 많을수록 부드러우니까 100프레임은 물론 그런 영상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높은 프레임은 실제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실제로 자주 쓰이는 프레임 레이트는 딱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TV방송, 영화, 유튜브 등 우리가 접하는 모든 영상은 보통 이 3가지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면 보통 아무것도 안 해도 30프레임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 더 많은 옵션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24 또는 60 그리고 많아봐야 120프레임 정도를 지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프레임이 높을수록 움직임이 부드러우니까 좋다? 라는 겁니다. 화질처럼 이 프레임 레이트도 우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고 사용 용도나 장르에 따라서 이 프레임을 적절히 선택하여 쓰는 편입니다. 일례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영상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영화겠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만큼 영화는 생생하게 부드러운 60프레임으로 제작될 것 같지만 실은 24프레임으로 제작됩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24프레임인데요. 이게 참 24프레임을 쓰게 된 이유가 역사가 참 깊어서 이걸 설명하려면 영화의 역사부터 해서 영사기의 발명 이런 설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시점에서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24프레임을 영화에서 쓰는 이유 첫 번째, 계속 써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게 영화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적인 이유 때문이죠.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은 움직임이 너무나도 부드럽기 때문에 생생한 걸 넘어서 적나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24프레임으로 제작된 영상을 보면 무언가 영화에서 보던 느낌? 드라마나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초당 프레임만 바뀌어도 큰 차이가 있는 게 신기하죠? 아마 차이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영화다운 영상은 24프레임으로 제작합니다. 뮤직비디오도 영화처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죠. 또는 예술적인 영상도요. CF도 영화처럼 만든 게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이 시네마틱한 느낌을 첨가하기 위해서 24프레임을 채택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규격일 뿐인데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니? 그래서 여러분도 영화 같은 느낌, 비주얼을 만들고자 할 때는 24프레임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0프레임. 30프레임은 아주 쉬워요. 앞서 이야기한 24프레임 영상 이외에 모든 곳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장 많이 쓰이는 프레임 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스, TV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30프레임 레이트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 1953년 냉전 시절 컬러 텔레비전 기술 표준인 NTSC 규격이 이런 TV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결국 역사적인 이유로 30프레임을 쓰고 있고 쓰다 보니까 별 흠 없이 좋아서 지금까지
최신 카메라에도 기본값이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을 만큼 널리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영상은 딱히 영화 같은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인데 무슨 프레임으로 하지? 라고 생각된다면 30프레임으로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60프레임 레이트입니다. 30프레임도 충분히 생생한데 60프레임은 2배나 생생합니다. 아주 엄청 생생하고 매끄러워요. 보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프레임이 최소 60은 나와줘야 끊김없이 할맛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보통 60프레임을 사용하고 우리가 보통 하는 컴퓨터 게임 및 콘솔 게임도 60프레임으로 재생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60프레임은 게임을 방송하는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유튜브에서는 2014년부터 60프레임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그전엔 인터넷에서 60프레임 영상을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 60프레임은 시청용으로 쓰이기보다는 영상 편집 시에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촬영 시에 60프레임으로 녹화하면 30프레임으로 녹화한 것보다 2배나 프레임 밀도가 높겠죠. 때문에 60프레임을 2배로 느리게 재생해도 30프레임 기준으로 안 끊기고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60프레임으로 제작된 영상은 엄청 생생하기 때문에 현장감을 전달해야 하는 영상에 쓰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유튜버의 경우 60프레임의 그 부드러운 질감이 좋아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 게임 영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쓰이고 자동차 리뷰, 전자제품 리뷰, 반려동물 영상 뭐 이런 데서 자주 본 것 같아요. 60프레임을 사용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프레임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렉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상 제작하면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못 참죠. 첫 번째로 드롭 프레임 23.976, 29.97, 59.94 이렇게 프레임들 옆에 저 소수점 붙은 조금 모자란 숫자들의 프레임이 바로 드롭 프레임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연수로 된 프레임 레이트는 드롭 프레임이 아니라고 해서 논 드롭 프레임이라고 불립니다. 야, 이거 설명하려면 또 반나절 걸리는데 저희 목표는 여러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능숙한 영상 제작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과감히 스킵해도 되지요? 결론적으로 24프레임이나 23.976이나 똑같고요. 30프레임이랑 29.97이랑 같고 60프레임이랑 59.94랑 똑같습니다. 드롭 프레임이든 논 드롭 프레임이든 숫자만 다를 뿐 똑같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뭘까요? 논 드롭 프레임? 드롭 프레임? 아쉽게도 뭔가 외우기 어려워 보이는 이 드롭 프레임들이에요. 일단 카메라 설정에서 60프레임이라고 된 걸 실제로 찍어보면 드롭 프레임인 59.94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도 드롭 프레임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작업 시에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할 때 드롭 프레임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숫자들을 꼭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저는 외웠지만요. 어차피 뭐 카메라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직접 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잘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변 프레임. 보통 한 영상 파일은 무조건 한 가지의 일정한 프레임 레이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 초당 30프레임이었다가 갑자기 60프레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변하지 않는 프레임이라고 해서 고정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프레임이 변하는 가변 프레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상 제작할 때 99.999% 정도는 고정 프레임으로 제작하니까 이 부분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가끔 가변 프레임으로 된 영상을 편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싱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거 갑자기 겪으면 원인을 몰라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싱크 문제의 경우 보통 가변 프레임 문제인데요. 해결은 간단해요. 프리미어 프로가 설치될 때 같이 설치되는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인코딩 프로그램에 넣고 간단하게 mp4 h.264로 대충 넣고 돌리면 잘 해결이 됩니다.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세 번째로 60p, 60i 이건 또 뭐야 이씨. 카메라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할 때나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때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60프레임이면 그냥 60이면 됐지 거기에 p는 또 뭐고 i는 또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프로그레시브 스캔의 p 그리고 인터레이스 스캔의 i입니다. 단어만 보면 어려워 보이죠? 근데 우리는 딱 하나만 쓸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 99.98% p만 쓰니까요 60p를 선택하면 됩니다. 60p의 의미는 60프레임의 프로그레시브 스캔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i, 인터레이스 스캔을 쓰면 이렇게 가로 줄이 이상하게 나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건 옛날에 브라운관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CRT 모니터에 영상을 정상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가끔 뭐 옛날 비디오 느낌 낼 때는 쓸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이미지의 크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사용되는 해상도란 정확히는 픽셀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픽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픽셀, 한글로 화소는 디지털 이미지를 이루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우리가 화면을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았을 때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이 하나하나의 사각형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미지가 모이면 동영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픽셀의 수가 곧 해상도고요. 해상도는 1920, 1080, 3840, 2160처럼 가로 픽셀 수 X, 세로 픽셀 수를 표기합니다. 당연히 같은 크기 안에 픽셀이 적게 있는 것보다 픽셀이 많이 촘촘하게 있는 게 화질이 더 좋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는 화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상도도 프레임 레이트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무 영상이나 누르면 보통 1920, 1080 해상도로 재생이 될 텐데요. 여기 옵션에 1080p가 보이죠? 다른 말로는 풀 HD, FHD 등으로 불립니다. 아니 하전 양반, 아까 30p가 30프레임이란 소리였잖아요. 1080p는 또 뭐야? 네, 그렇습니다. 이쪽 바닥이 좀 부르는 명칭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1080p의 의미는 세로가 1080픽셀의 프로그레시브 비디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그보다 조금 낮은 1280, 720도 자주 쓰였습니다. HD라고 해서 한때 TV 방송사 로고 옆에 HD라고 붙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알면 늙은 건데, HD는 하이 디피니션의 약자로 말 그대로 높은 해상도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시대가 지난 만큼 더 고해상도 규격이 나와서 지금 기준으로는 저해상도라고 불릴 만한 해상도이기 때문에 용량을 아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풀 HD보다 높은 4K 해상도 3840, 2160 해상도도 있습니다. 풀 HD의 무려 4배 픽셀 수를 가지고 있는 매우 고해상도라고 할 수 있죠. 아, 얘도 나중엔 화질 구지로 보이려나? 그래서 카메라가 몇 해상도까지 찍을 수 있냐를 스펙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모니터도 해상도가 높을수록 비싸고요. 보통 몇백만 화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참고로 풀 HD는 1920 곱하기 1080이니까 대략 200만 화소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해상도 규격이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풀 HD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요새 콘텐츠가 많아짐에 따라서 화질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4K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상도 세 가지를 보면 다 비율이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인류는 한 가지 동영상 비율을 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16:9 비율입니다. 뚱뚱한 브라운관 TV를 쓰던 옛날, 이때는 4:3, 3:2 다양한 비율을 썼지만 어느샌가 HD 해상도가 쓰이면서 가로로 길쭉한 비율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부터일까요? 이후로는 16:9 비율을 계속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율만 유지한 채 해상도만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화면 비율은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상에 어떠한 분위기를 주는 특성인데요. 영상에다가 옛날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흑백 효과나 노이즈 효과 이런 걸 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옛날에 썼던 4:3 비율에 프레이밍을 더하면 진짜 옛날 느낌이 더 납니다. 그리고 영화 쪽에서는 가로가 더 긴 21:9, 18:9 등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우리 왜 극장에 가면 집에서 보던 TV보다 화면이 더 가로로 길쭉하지 않나요? 그리고 반대로 집에 있는 TV로 영화를 보면은 위아래에 레터박스가 생기죠. 이렇게 영화는 보통 길쭉한 화면을 쓰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 때에도 이런 화면 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율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16:9 영상에 재량껏 레터박스를 넣으면은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화면 비율을 마치 이펙트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는 영화의 챕터에 따라 화면 비율이 바뀝니다. 16:9 영상 포맷에서 레터박스를 이용하여 21:9였다가 4:3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요. 화면 비율은 시청하는 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16:9를 돌려서 세로로 9:16으로 맞추면 더욱 좋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되는 영상은 1:1인 경우가 많죠. 또는 필요에 따라 5개 광고 같이 특수한 화면비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다루기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요소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고 영상 제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